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 법정 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3 고단 4186호 피고인 측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석했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석했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감옥, 담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기록, CCTV 영상 자료, 피해자의 일기와 증인 김소관 씨와 박이지 씨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추가 명령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도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변호인 측 최종 의견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항 감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1일 18시경 김한솔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증인 김소관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을 막아선 것은 피고인이 아닌 김한솔입니다. 더욱 이 대화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김한솔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측이 주장하는 독법 제18조 2항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에 논의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김한솔이 먼저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점, 김한솔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를 세 차례 두드린 점, 정체화되어 있는 차량을 좌측에 두고 대화가 이루어진 점을 미뤄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차량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 제2조 1항 담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김한솔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그리고 그 대화 내용과 다르게 김한솔의 계좌에서 월 회비가 결제되고 있는 지출 내역으로부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내기로 합의된 쿠팡 계정 월 회비를 김한솔이 내고 있었기에 이를 논의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는 피고인이 친구 최건강의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것은 김한솔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피고인의 의사가 김한솔에게 전달되지 않고서는 피고인과 김한솔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사안인 월회비 결제 사안을 논의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과 일반 법 감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두 차례의 통화 시도는 스토킹 범죄가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 제2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 상담센터와의 통화 녹음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송지를 피해자의 집 주소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배송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물건이 피해자의 집으로 배송된 사항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문한 물건 또한 생수, 과자, 라면 등의 생필품이라는 점은 배송 주문의 목적이 스토킹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 제2조 1항 감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인 박이진은 피고인과 김한솔 모두와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증인과 피고인의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박이지와 대화한 의도가 김한솔을 염두에 두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피고인은 대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친분이 있는 증인을 통해 김한솔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박이진은 동법 제2조 1항 감옥의 객체인 상대방, 상대방의 가족, 상대방의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조항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은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차량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은 것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막은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를 3차례 정도 가격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행위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를 2건 시도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1항에 따르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스토킹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례의 통화 시도는 반복성 및 지속성이 약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배달시키는 행위는 비록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및 공포감을 느꼈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에 따라다니는 행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인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증인과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가까운 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과 피고인의 대화의 의도와 피해자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각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모아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따로 분리하여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살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아닐지라도 각 사건의 주기가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미뤄보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의도와 동일했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 100m 접근 금지 조치를 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성 및 반복성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치근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6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공법 제2조 1호에 의거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에 처한다. 그럼 이상으로 2023 고단 4186호 판결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